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최악의 보스로 추정되는 인물 선유재 분석편입니다. 인천 지역은 서울과 매우 인접한 지역답게 서울 다음으로 버금가는 메이저 지역인 부산편이 나온 이후 나재견의 반쪽짜리 왕 떡밥과 관련하여 선유재의 실루엣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선유재는 외지주 557화에 첫 등장하게 됐습니다. 국민 호구 김기명은 하도 당해주다가 결국 미쳐버렸고 그곳에서 마주친 게 바로 선유재였죠. 선유재의 외형은 외지주에서 흔히 있지 않은 실눈케이며 한신우와 마찬가지로 꽁지머리에 1세대 인원들 중에서 비교적 어려 보이는 외형이며 화려한 미남 계열상이자 흰색을 상징하는 나재견과는 달리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미남 계열상으로 검정색을 상징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초면부터 반말로 시작한 다른 1세대 왕들과는 달리 2세대에서 존대하며 예우를 갖추는 신사적인 성격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내전 중이고 박살난 인천의 지역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후 김기명이 그도 자신을 빡치게 한 오토바이 인원과 같은 세력인 줄 알고 공격을 하다가 선유재의 유술에 넘어갈 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최신화인 558화에서 선유재는 김기명에게 김기태 쪽 사람인 서성은과 자신이 누구의 편이 될지 제안 중인 상황 속 음지의 왕이 되려는 김기태와 싸우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흑악회의 보스인 선유재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발언에 선유재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김기태의 세력 확장과 힘에 대해 인천이 서울을 무서워할 것 같냐며 당당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부분에서 인천은 서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흑악회의 규모는 병력 규모 수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했으며 0세대로 추정되는 1대 보스까지 흑악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치 종건잡기 편에서 종건이 혼자서 1회의 병력들을 개박살냈듯이 그들이 1000명의 인원들이 덤벼도 김기태에겐 쥐들의 군세일 뿐 오히려 김기태가 다른 마이너 1세대 왕들과 연합을 하지 않아도 혼자서 인천을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유재가 알고 있다면 일부러 김기태를 욕보여서 김기명을 속이려고 하는 속셈이고 모르는 상황에서 말한 거라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쳐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대사가 떠오를 만큼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인은 과거 김감룡의 엘리트처럼 김기명의 엘리트가 되어주겠다는 말을 하게 됐는데 엘리트의 포지션은 참모와 해당 조직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지니어스 역할이지만 엘리트는 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활용하는데 김감룡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김감룡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인물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선유재 역시 악역을 자초하는 모습으로 나재견은 선유재는 악한 면모로 인천을 다스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김기명을 따로 만나 첩의 자식인 김기태를 싫어하며 힘이 없다면 복종하라 혹은 김기태와 본인들의 세력은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낭만이고 뭐고 현재의 힘만 원하며 혼란스러운 김기명을 오히려 인천이 잡기 위한 속임수일 확률도 높을 수 있죠. 애초부터 선유재가 엘리트를 비유한다면 그도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간다는 캐릭터인데 김기태의 힘은 과거 1세대 시절 인천 바로 옆 서울의 왕 각지창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했을 것이고 성격상 선유재는 서성은이 말한 것처럼 실속을 챙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낭만으로 거리를 지키는 김기명과는 상극인 상황. 심지어 흑악회는 현재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김기명을 잡아먹었으면 먹었지 동등한 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김감룡의 친자식이라는 이름값으로 강한 힘과 뒷배가 있는 이지훈과 김기태를 뿌리치고 실속을 챙기는 캐릭터인 선유재가 김기명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심지어 선유재의 힘은 빅들의 정보망인 임루아가 말한 대로라면 병력 차이로 우위라고 말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재견과의 개인적인 힘도 우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부분이라면 선유재 역시 1세대 메이저급 강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활용하는 무술은 나재견과 똑같이 택견을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나재견은 발, 선유재는 손을 활용하는 택견자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유재는 특유의 여유스러운 모습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은 그가 활용하는 무술인 택견 중 손을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떡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택견은 유술처럼 손으로는 상대의 기술을 흘리거나 막고 뒤집는 등 여러가지 무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된 공격은 나재견처럼 발차기를 활용하지만 손등과 손바닥을 활용하는 기술들도 많기 때문에
선유재가 김기명과 말을 할 때의 모습에서 그의 손이 단련되어 있는 연출을 볼 수 있죠. 과거 마태수가 주먹을 단련했을 때의 모습과 일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은 선유재와 나재견에 대한 비교적인 모습을 캐릭터들의 색상과 외형, 심지어 무술까지 표현을 해주며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만약 선유재가 정말 순수하게 김기명이 김감룡의 적통, 즉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혈통이라고 해서 그의 편에 들어갈 생각이 맞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애초부터 부산편에서 이지훈의 대행으로 간 인물이 바로 나재견이었고, 나재견은 인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의 대행으로 가서 마태수를 원턴킬 내고 진랑과 싸웠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여기서 선유재가 김기명을 속이고 김기태 쪽이나 이지훈의 세력이었다면 이지훈이 이용하던 인물은 나재견이 아닌 선유재였을 것이며, 오히려 압도적인 병력 차로 여유가 있던 선유재가 부산에 내려가서 싸워서 김기태가 따로 내려올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유재와 나재견의 과거 중에서 선유재가 어릴 때 나재견과 친구였다든지 같은 조직이었지만 배신을 했다든지, 만약 그런 부분들의 각오로 인해 반쪽짜리 왕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만약 갈라진 그 상황이 예를 들어 과거 영세대 시절 인천을 다스리던 인물이 김기명과 김기태의 반대인 상황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적통혈통이 버림받는 그런 상황으로 선유재가 인천에 내전을 일으켰거나, 다른 이유지만 저런 상황과 비슷한 부분들로 인해 선유재가 현재 첩인 김기태를 증오하고 적통인 김기명을 선택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든 간에 낭만을 추구하는 김기명과 흑악회의 보스인 선유재는 세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흑악회의 선유재는 누구와 손을 잡는 게 아닌 오히려 인천편에서 세력이 박살나고 나재견이 김기명 연합에 오해를 풀고 들어가는 부분의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반쪽짜리 왕 선유재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